자, 양자역학에서 알아야 될 주요 원리를 보죠. 하나는, 자, 모든 에너지는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양자적이다. 띄엄띄엄. 빛은 입자하면서 동시에 파동이며 모든 물질은 물질파를 가지고 있다. 이 기본적인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해봅시다. 불확정성 원리, 그 다음에 상부성 원리, 비국소성 원리, 양자 얽힘, 그 다음에 이중수립 관찰자 효과, observation, 양자 상태. 이것들을 주로 이제 알게 되면은 대충 이제, 양자역학을, 근데 이제 이 원리만을 설명하고 뭐 하면 이게 너무 복잡하고, 본질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우리 삶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거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리차드 파인만이 현상은 복잡하나 법칙은 단순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물리학은 입증하기가 어렵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를 아는 거를 가지고 활용하는데 100%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현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불확정성 원리도 간단해요. 하이젠버그가 1925년에 이런 수식을 도움했는데, 입자의 운동량과 위치는 동시에 알 수 없다. 자, 예전은, 차가, 100km로 달리고, 있었는데, 속도를 알면은, 그 위치는 알 수 없고, 위치를 알면 속도를 알 수 없는, 막 이런 식이에요. 좀. 인과에 대해서가 아니라 확률을 여기서만, 즉, 경향성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과율이 지배하지 않아요. 항상 똑같은 결과, 재현 불가. 양자역학에서 하던 세계의 미시 불확성, 우리 마음과 정신 등의 여건에는 비물질적 현실의 속성 그 자체. 이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비교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 마음과 정신이 여건에는 이 비물질 현실의 속성 그 자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불확정성이라는 건 부정확한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가 아니라 관찰자가 선택하는 측정의 수단 방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뒤따르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마찬가지.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 우리가 지금 마음과 육체, 정신과 물질 동시에 정확한, 우리가 마음만 보면 몸이 안 보이고 몸만 생각하면 몸만 생각하면 마음이 안 보이고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동시에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한쪽이 확정되거나 확실하게 인생, 다른 하나는 불확실해지고 단지 확률적인 분포로 그냥 막연히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몸의 건강, 몸만 보고 몸만 수련하고 뭐 하면은 마음은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또 마음만 생각하면 몸이 안 보이고 막 이런, 이게 우리 삶 그 자체거든요. 상부성 원리. 빛, 전자 등 모두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서로 상보적이에요. 그러나 빛이 입자와 파동은 동시에 관찰되지 않아요. 단지 선택한 수단. 내가 입자를 보고 싶으면 입자가 나타나고 파동만 보면 파동만 나타나고 둘이 동시가 안 나타나요. 이게 이거는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 계급, 즉 관찰자의 선택이 관찰 결과를 결정한다.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삶에서 똑같죠. 순수 객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봐. 즉 절대 객관은 없어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러한 관찰자 효과를 이것도 관찰자 효과 중에 하나인데, 이 원리가 1920년 양자역학 해석을 틀어 대표한 개념으로 원자 현상의 파동 이중성 및 위치, 속도 측정의 불확정성을 이해하는 인식론적을 바탕으로 제시한 건데, 이 원리는 아니라 이게 생명현상과 사회현상 등에까지 광범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라는 거예요. 보편적 지혜죠. 조직의 원리. 이게 왜 이렇게 좀. 보호는 상보적인 양을 음양의 개념으로 보고 삶과 죽음, 슬픔과 기쁨, 행복과 불행, 성과 악이 모두 상보적인 것이며 심지어 유와 무도 상보적이다. 이제 이게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보호는 설명해서.
그래서 일상적인 경험이나 단순 논리로 보면 모두 다 대립되고 모순되는 개념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지만 입자 파동성의 이중성에서 보듯이 자연은 이중성, 듀얼리티 세상에 모두 이게요. 다 이게 기쁨과의 슬픔 이게 다 대칭적 듀얼리티 이중성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설명. 물리현상의 관점 이중성이 바로 상보적인 양으로 나타나는 것고 하나의 예외도 없이 물리현상은 상보적인 양으로 모든 것은 대칭성으로 나타난다. 상대적이면서 대칭성이다 이거죠. 여기 보셔요. 여기 보면요. 지금 여기 두 가지가 하나만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천사가 날개 달린 천사가 나타난대요. 여기 보면 악마와 같은 현상이 있어요. 그게 동시에 보이지 않아. 딱 하나만 보면 내가 보면 하얀 거 보면 하얀 거만 보이고 까만 거 보면 이게 박쥐 악에 보이고 이런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거예요. 그림으로 잘 표시되면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일 뿐이에요. 이 어시어의 유명한 불확정성과 상보성은 원래 같은 원리에 결국 보면요. 불확정성은 수학적인 진술인데 반해 상보성와는 철학적이고 포괄적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를 이해하는 인식론적 틀이에요. 상보성은 불확정성 원리와 상보성 원리는 같다. 인간의 교감신경, 부가감신경, 대립적 관계를 작용하지만 둘 다 있어야 완전해지 상보적 관계. 동물의 눈과 귀는 상보적이죠. 빛에 의존하는 눈은 사물을 주로 입자적 형태로, 귀는 파동적 형태로. 이게 상보적으로 돼야만이 그래서 아까 모든 학문도 다 양자를 붙이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해. 다 이제 양자를 붙이는 거예요. 양자자, 양자사고, 양자사요, 아까 별 거 다 양자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요즘에. 처음에 시작할 때. 아인슈타인 실현된 거 등은 상부성 원리나 부합성성 원리의 확률적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건 과학이, 이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양자 물리학을 말하자면 거부했다고 보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왕따가 됐어요. 그래 이제 근데 이제 확실성을 주로 했는데 양자 이론의 통계적 특성은 물리계에 대한 불안정한 기술에 기인연상한다고 말했었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그거를 유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자연시제성과 물리계의 완전한 파괴된 그 확신을 끝까지 버리지 않은 아주 그래서 한번 내가 이제 이거를 다시 여기서 노자로 한번 보는 거예요. 고민했던 것과 같이 노자도 도에 대해서 관찰 수단이 도를 교란한다. 입자성과 파동성이에요. 도라는 거를 내가 말하는 순간 도는 도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게요. 도덕경 8세 도가 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를 말로 표현하고 글로 나타내는 순간 도는 이미 그 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불확정성 원리,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노자는 지자불언 언자불지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게요. 즉 도는 언어나 개념에 의해서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수단을 선택하는 순간 그 수단은 내가 비치는 입자와 파동인데 내가 언어로 표현해서 입자만 보이고 내가 한번 파동만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입자 파동인데도 불구하고 도를 모르는 사람만이 도를 아는 채예요. 그 언어나 개념은 측정 수단이에요. 언어나 개념이요. 측정 수단이 도를 방해하듯 도도 양자 물리학과 똑같아요. 노자는 아주 정확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죠. 노자는 도가 입자성과 파동성을 같이 양립할 수 없는 비결정적 경향성 상태를 인식했고 도적인 삶이나 삶 속에서 하나님 산다라는 건 어차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하는 순간 하나는 불확실성, 불확정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선택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선택은 또 하나의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매사의 원리, 조심조심 살아가는 게 덕이에요.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때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선택하는 순간 하나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선택한 수단이 안 보이는 쪽이죠. 이제 이게 이 노자가 참 대단해요. 이게요. 그러니까 도가 자기 이중성과 경향성을 철저히 유지하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이거 제시를 했어요. 재밌어요. 일 없음을 하고 일 없음을 일한다. 이게 아주 완전히 이게 무슨 뜻이냐? 공을 이루고 이름을 자랑하지 않고 만물을 사랑하고 양육하되 주인 노릇하지 않고 공을 이루고도 이룬 곳에 머물지 않는다. 이게요. 양자 물리학의 불확실성과 상부성 원리를 가지고 이 해석을 하게 되면 좀 더 클리어해지고 좀 더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상부성 원리와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내가 선택한다는 건 어떤 수단을 말이나 글이나 행동 뭘 선택하는 순간 그 이중성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것의 불확실성은 증가를 해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살아도 과유불급 이런 것도 뭐 너무 과하게 믿어. 맞아요. 이 절대적으로 돼야 그럼 불확실성이 확 증가를 해요. 항상 70%를 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뭐 게임도 이거 반드시 이길 거야. 반드시 된다 할 때 안 되는 확률이 많다고. 왜냐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자연현상을 생각해 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현재의식은 자신이 선택해서 보는 것만 믿고 잠재의식은 믿는 것만 본. 따라서 언제나 의식이 폐쇄해요. 우리가 이런 속성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의식 쪽을 다루게 되면 이제 아는데 우리는 이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요. 잠재의식은 믿는 것만 보여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더 심해져요. 예? 이게요. 난 이제 이렇게 책상에서 뭐 하다가 뭘 생각하면 바로 옆에 있었던 것도 안 보였어, 분명히. 근데 내가 의식을 바꾸니까 그게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구할 때도 그런 일이 많았는데. 자, 봐봐요. 왜 우리는 왜 같은 생각, 같은 현실만을 반복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삶에서 아주 비슷한 일이 옷만 갈아입고 나오는 거야, 이게. 똑같아. 왜 이렇게 반복되지? 그게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창조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수많은 겹겹의 투명한 신념 속에 갇혀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투명한 신념이 갖춰져 있거든요. 따라서 언제나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절대 객관이 없는 거예요. 불교도 한번 봅시다. 선불교. 길 가다가 부처를 만나면 그를 죽여라고 하는 것은 부처도 궁극적인 깨달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부처도 내가 부처를 만나면 단칼에 베라. 내가 밖에 보이는 건 다 환상이야. 이거를 이해하는 게요. 이 양자 물리학을 이해를 함으로써 이거를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하게 돼요. 야, 네가 예수라고 나타나는 순간 단칼에 베라 이거야. 그거 왜냐? 내 앞에나 다 환상일 뿐이야. 다 가짜야. 그거예요. 어떤 종교노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수단이에요. 어떤 종교 수련 논리도 그 핵심이라 그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을 그거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주객이 바뀌어서 손가락만 보고 예수만 보고 예수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부처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에 대한 거는 관심도 없고, 부처가 이렇다든가 이렇다더라 하고 이런 식으로만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내 바깥에서 섞은 부처나 예수는 모두 환영일 뿐이에요. 바깥에서 있는 부처나 예수가 내 안에서 다시 체험을 해. 내 안에서 체험하지 않은 거는요, 다 가짜거든요. 내적인 실수 체험할 때 완성돼요. 나의 밖에 있는 것을 불완전한 환영이며 그 환영이 나의 의식 안에서 체험으로 아는다는 걸 때 비로소 경험은 완성이 돼요. 그래서 항상 대상을 보고 내 안에서 체험을 통해서 완성을 해요. 이게 완성이 안 되면요, 계속 돌아요. 두루프. 컴퓨터에서 계속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비국소성 원리.
벨의 정리인데 국소성과 비국성을 입증할 수 있는 벨의 정리라는 부동식, 20세기 가장 위대한 물리학적 업적이라고 평가되는데 아스페 이 사람이 작년에 물리학상 노벨 물리학상 받았죠. 세 사람이 양자 얽힘을 통해서 벨 정리를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요, 모든 것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물리적으로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아스페. 우주는, 이게 아까도 지금 수없이 나오는데, 여기 일어나는 시간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일어나는 다른 사건들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양자 얽힘. 이거, 양자 얽힘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2025년에 받았거든요. 자, 모두가 하나임을 증명, 분리란 없다는 거, 물리적으로, 양자 물리적으로 다 입증을 했어요.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에너지적으로 연결돼서 존재한다. 자, 이제 비국소성 원리, 이제, 이거가 의미가, 그 다음에 양자 상태라는 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그 양자 상태, 퀀텀, 그 다음에 양자 중첩, 다중우주, 평행우주까지 의식이 이제 확장이 돼야 돼요. 자, 이거 유명한 그림이죠. 자, 어떻게 보여요? 자, 여기는 한글 보면 어느 할머니예요. 이게 코, 매부리 코에다가, 입에다가, 주걱턱에다가, 눈 이렇게 냈죠. 근데 꼭 이렇게 슬쩍 보면은 아주 미녀 얼굴이에요. 미녀 옆모습, 눈썹, 코, 귀, 싹. 동시에 두 개는 보이지 않죠. 하나만 보여. 그쵸? 보세요. 자, 지금 어떤 미녀가 이렇게 여기서 찍은 거예요. 턱. 여기요. 요 코가 살짝 보이죠? 눈썹 보이죠? 이마, 머리카락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근데 거꾸로 또 잡아보면 어느 할머니가 매부리 코에 막 주걱턱에 막 이런 할머니가 보이죠. 동시에 안 보여.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불확정성, 상보성의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관점 수준에 따라 보이는 것이 그 사람 의식 수준에 따라 달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양자 상태. 양자 상태는 양쪽을 동시에 볼 수는 없고 어느 한 면 이것이 양자 상태에서 절대 격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가. 자, 이제 관찰자의 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져. 무엇을 선택하는 건가? 그래서 우리 세상을 볼 때, 절대 객관은 있을 수가 없고, 이거 의식 수준에 따라 개체의 영역이 달라져요. 의식 수준에 따라 천인천색, 만인만색,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보이는 것이 달라. 자, 이 그림 한번 또 보세요. 뭐 같이 보여요? 양주병에, 그런데 어느 남자와 여자가 지금 이렇게 그 유명한 키스라는 사진 내가 뺐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 이렇게 다 아주 그렇게 보여. 그런데 꼬맹이들한테 보라 그랬더니 꼬맹이들은 이거 돌고래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돌고래들이 있네? 다, 꼬맹이들은 다 돌고래로 봐. 이제 성인들은 전부 이걸로 봐. 아셨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것도요, 지금 세상은 막 있어요. 우리가 하나, 흰 거 보면 흰 거만 다 보이고요. 검은 거 보면 검은 거 보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다 그 어시어의 그 유명한 그림들인데, 이제 양자 상태는 이제 오리하고 물고기가 다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만 보면 오리만 보이고 물고기는 물고기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양자 상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도마뱀이 이제 녹색 돌, 노란 거, 까만 거, 다 있는데 결국 한 두 개는 보이는데 전체는 안 보여요. 근데 실제는 모든 가능성이 다 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보는 것 뿐이에요. 이 그림에서 이것도 이제 그걸 나타내죠. 양자 추적 형상의 중요성이야.
이게 화학과 생물학의 많은 문제를 해결했어요. 양자 중첩이. 우리가 그 공유결합이라는 것들도 이제 너무 물리학적으로 하는데 이제 결합이 전자 공유결합은 두 개의 원자가 전자를 공유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전자가 두 원자 궤도에 중첩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하나를 공유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중첩이 돼서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리학이나 무슨 이제 공학을 한 사람들하고는 자세히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례 뭐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죠. 이제 그 전자의 흐름과 도체, 부도체 차이는 전자의 중첩 현상 여부로 그러니까 우리가 도체, 부도체, 뭐 전기를 통하는 것, 안 통하는 것 물질을 알고 보니까 전자의 중첩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로 이제 아는 거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에너지를 얻는다. 중첩 현상이 없다면 생명체는 없다. 중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에너지를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첩이 몇 군데 몇 개로 돼 있다고 이런 거 있나요? 그런 건 아니죠. 중첩이 이제 그 얽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르죠. 그 의식 수준에 따라 달라지니까. 뇌수판 뉴런 간의 연관은 도체 내의 중첩 상태가 되는 것과 유사한 원리를 상태.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중첩 현상 때문에 동시에 그냥 쫙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큐비트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컴퓨터는 0과 1인데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를 두고요. 그게 이제 이거 1큐비트인데 이거를 한 100개 넣으면 2에 맞아 100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만 년 계산해야 될 거를 몇 분, 1, 2분 만에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중첩 현상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 양자 물리학에서는. 두뇌의 전체적인 중첩상.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 이거 보니까 우리가 의식이 어디서 나오냐면 중첩 상태에서 나오는구나. 이게 다 얽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 의식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도 이제 이거를 이제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의문을 가지고 탐구하는 그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의미. 많은 양자물리학에서 양자 중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수업 시에 양자는 시간과 공간 밖에 있어 모든 것이 가능성,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아직 상상하지 못한 것까지 이미 파동 형태의 정보로 조직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 모든 것이 들어있는 우주 창고 또는 아까 이야기를 한 것이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코펜하겐 하겠다. 이제 그전에는 이제 이게 양자 중첩 현상으로 이제 우리가 코펜하겐 해석이 됐는데, 이게 불가능하다. 슈레딩거가 사고 실험인 슈레딩거의 고양이 비유로 미시세계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이게 아인슈타인하고 슈레딩거는 철저하게 이 코펜하겐 해석을 부정하고 개걸음을 했어요. 그런데 이 휴 에버렛이라고 이게 필러의 제자인데 25살 석사학위 논문에 다세계 해석이라는 걸 했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상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참 평행우주라는 개념이 나타나는데 맨 처음엔 낯설었는데 미치오 가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평행우주론을 하면서 이제 그게 대세가 돼버렸죠. 무수한 지구가 존재하며 그 안에 무수한 나가 존재한다. 이거 참 이해할 수가 없죠. 무수한 나가 존재한다라는데 그게 실제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평행우주라는 말을 1987년에 그대 반짝이는 별을 보더니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거가 스위스의 빌리 마이어라는 농부가 플레이아드에서의 외계인들의
컨택트, 일본에서 나온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이 평행우주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그래서 야, 이게 평행우주가 뭐지? 그때는 뭐 관심도 없을 땐 평행우주?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푸타 테이프라는 또 거기서는 그 플레이아데스의 그 영적 존재인 푸타가 야, 지구가 하나가 아니야. 지구도 여러 개 있어. 그런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 되나 하는데 이제는 다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게 우리 3차원 공간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공간이죠? 양자장 안에 정보로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정보가 양자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블 TV를 틀을 때 별별 채널이 다 있잖아요. 미국에 막 500개도 덮는. 그러면 내가 어디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것만 보이잖아요. 똑같아. 그건 모든 것은 정보로서 지금 정보로서 다 와 있는데 내가 어느 채널에 맞춰, 어느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죠. 내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수련을 할 때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양자얽힘. 이것도 참 말이 좀 결맞으면 코헤런스, 디코헤런스 뭐 이런 거 설명하려니까 참 어려워지는데, 뭐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들하고 뭐 내가 하면 좀 괜찮은데, 좀 조금 어렵지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양자얽힘이라는 거는, 이게 말하자면, 이거 파이온 소립자를 쪼개면 음과 양이 양전화, 음전화로 바뀌는데 이게 스핀이 이게 오른쪽으로 돌고 요건 왼쪽으로 원래 돌아요. 근데 내가 요거를 아래쪽으로 돌게 만들면 요건 바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위쪽으로 돌아. 이게 뭐냐면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몇 광년, 몇 백광년 똑같아.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양자얽힘의 스핀업, 스핀다운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양자얽힘이라는 게 이것 단순히 하면 삶에서 우리가 서로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부부간에는 서로 얽혀 있잖아. 생각이나 그러면 이 대충 이게 그 정보가 통하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렇게 되고요. 이게 설명회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간단히 넘어가기래요. 공동수사 1922년일 때 내가 착각했다. 양자 중첩의 슈퍼포지. 양자얽힘이 지금은 이제 한 쌍의 전자로만 했는데 아까 앞에서는 우주의 모든 것이 다 얽혀 있다라고. 일단은 1차적으로 얽혀 있죠. 예를 들자면 빅뱅이라면 빅뱅이 하나 점이었잖아. 하나 그때 얽혀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딱 퍼졌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다 얽혀 있는 하나야, 하나.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이치에 존재하며 관측되는 순간 하나로 결정된다. 이게 지금 평행우주 모든 걸 설명을 하는 아주 그 키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녀석 양자 중첩이라는데 동시에 여러 상태가 중첩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관측되지 않은 전자는 이쪽에 있을 확률, 저쪽에 있을 확률 등등이 중첩돼 있기 때문에 서로 간섭하는 파동처럼 행동하고 관측되는 순간 존재할 확률이 없어지고 하나의 위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뒤로는 입자처럼 행동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세상이 그런데요. 야, 이게 전자 하나가 어느 일정 공간에 이렇게 있다고 친 게 하면 말이죠. 이때 전자는 관측되기 전과는 확률적으로 이 안에 꽉 차 있어요. 근데 관측되는 순간 우리가 그걸 붕괴라 그러는데 파동함수가 붕괴되면서 입자로 바뀌는 거예요. 관측되기 전에 전자는 모든 곳에 동시적으로 있는데 양자적인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러니까 양자장애는 모두가 중첩돼서 하나예요. 내가 딱 선택을 하면은 그것이 내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채널을 선택, 라디오 주파수를 맞출 때까지 이제 이런 뜻이에요. 관측한다는 데는 상호작용한다는 의미고 관측 전에는 파동으로 코어레스 결맞음이 있는데 관측하는 행위로 결맞음이 어긋나면서
decoherency, 입자로 붕괴된다는 뜻이에요. 입자로 붕괴, 원래 처음에 그 붕괴라는 표현을 줬는데 약간 트랜스포메이션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나은데 붕괴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입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행우주 이제 재밌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평행우주라는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삶이 재밌어져요. 다중우주의 함정, 이게 좀 복잡하고 설명이 기니까 간단히 넘어갑시다. 일단은 평행우주는 시간과 공간 밖에 양자장에서 인간들이 지금까지 생각한 모든 가능성 몇 번이 지금 반복되죠. 가능성으로 이미 존재하는 정보로 존재하는 거예요. 정보로. 그러니까 내가 관측하는 순간 아까 전자가 딱 결정이 되듯이 이 평행우주는 내가 관측하는 파동 0점장이 조정하는데 선택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자, 평행우주는 무한지구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무한히 존재해. 이거 무한수의 나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살고 있다. 이 유명한 사람이죠, 요즘. 조 디스펜자. 이 사람 책 참 흥미진진하죠. 나도 초자인데. 이 사람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한수의,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하나씩 살펴봐. 이중슬릿 시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 당신이 이중슬릿 시험을 진실로 이해했다면 당신이 양자 물리학 모두는 이해한 것이다. 리처드 파인만이 이제 그 유명한 리처드 파인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한번 좀 이걸 보시고요. And here we are, the granddaddy of all quantum weirdness, the infamous double slit experiment. To understand this experiment, we first need to see how particles, or little balls of matter, act. If we randomly shoot a small object, say a marble, at the screen, we see a pattern on the back wall where they went through the slit and hit. Now, if we add a second slit, we would expect to see a second band duplicated to the right. Now, let's look at waves. The waves hit the slit and radiate out, striking the back wall with the most intensity directly in line with the slit. The line of brightness on the back screen shows that intensity. This is similar to the line the marbles make. But when we add the second slit, something different happens. If the top of one wave meets the bottom of another wave, they cancel each other out. So now there is an interference pattern on the back wall. Places where the two tops meet are the highest intensity, the bright lines, and where they cancel, there is nothing. So, when we throw things, that is, matter, through two slits, we get this, two bands of hits. And with waves, we get an interference pattern of many bands. Good so far. Now, let's go quantum. An electron is a tiny, tiny bit of matter, like a tiny marble. Let's fire a stream through one slit. It behaves just like the marble, a single band. So, if we shoot these tiny bits through two slits, we should get, like the marbles, two bands. What? An interference pattern. We fired electrons, tiny bits of matter through. But we get a pattern like waves, not like little marbles. How? How could pieces of matter create an interference pattern like a wave? It doesn't make sense. But physicists are clever. They thought, maybe those little balls are bouncing off each other and creating that pattern. So, they decide to shoot electrons through one at a time. There is no way they could interfere with each other.
But after an hour of this, the same interference pattern is seen to emerge. The conclusion is inescapable. The single electron leaves as a particle, becomes a wave of potentials, goes through both slits, and interferes with itself to hit the wall like a particle. But mathematically, it's even stranger. It goes through both slits, and it goes through neither. And it goes through just one, and it goes through just the other. All of these possibilities are in superposition with each other. But physicists were completely baffled by this. So they decided to peek and see which slit it actually goes through. They put a measuring device by one slit to see which one it went through and let it fly. But the quantum world is far more mysterious than they could have imagined. When they observed, the electron went back to behaving like a little marble. It produced a pattern of two bands, not an interference pattern of many. The very act of measuring or observing which slit it went through meant it only went through one, not both. The electron decided to act differently, as though it was aware it was being watched. And it was here that physicists stepped forever into the strange, never world of quantum events. What is matter? Marbles or waves? And waves of what? And what does an observer have to do with any of this? The observer collapsed the wave function simply by observing. 이 토마스 영의 유명한 이중 슬릿 시험을 통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수련을 하는 목적도 내가 아까 과학적인 깨달음에 처음 이야기했듯이 이게 깨달음만 그냥 믿음에서 알미로 바뀌었어요. 알면 바뀌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의미잖아요. 내가 엔지니어링 엔라이트먼트라고 표현한 거는 공학적 내 삶에서 구현하자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선택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고 관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모든 가능성 중에서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 내가 관찰하는 과정이에요. 관찰하고 내가 상상하고 거기에 말하자면 설계도에 그 색깔을 입히고 리얼리티를 하는 것. 자, 이게 파동으로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관측하는 순간 입자가 돼요. 모든 가능성이 내가 원하는 현실로 바뀐다라는 걸로 이제 편하게 생각을 해야 돼. 이 물리학적으로 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는데 이제 흥미로워지는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와 오징어 게임에서 보셨죠? 다 하다가 딱 쳐다보면 다 서 있는 거. 그 물질화돼. 이거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딱 보면 움직이다가 딱 정지하는 이게 지금 현 시체래요. 이 모든 정보에서요. 자, 이제 우리가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이게 슈레딩거가 이놈을 이제 중첩과 이 현상에 대해서 열받아가지고, 이 또 천재 중에 천재죠. 슈레딩거의 그 파동 방정식을 만들어냈죠. 자, 이제 고양이를 상자 안에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레디오 액티브, 이거 방사성 물질이 있고요. 여기 독이 든 그릇이에요. 이게 망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끈이 이게 가위가 딱 끊으면 망치가 떨어지면서 이걸 유리를 깨면은 이제 독에 의해서 이제 죽기도 하고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은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펜하겐 해석으로 보면은 근데 살아있는 고양이와 죽어있는 고양이가 동시에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게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이게 말이 안 된다 현실 세계에서 이제 그랬는데 말하자면 코페르니쿠스는 산 고양이와 죽은 고양이 상태가 중첩돼 있다가 관찰 행위로 오그라듦이 일어나 한 가지 상태만 현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관찰하는 순간 죽어 있을 수도 있고 살아있을 수도 있는 그 중첩된 그것이 하나로 결정난다는 거였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이제 슈레딩거가 뭐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휴 에벌렛이라는 친구가 다세계에서 그게 아니라 이게 선택하는 순간 살아있는 고양이 세계와 이 죽어있는 고양이 세계가 이게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인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 두 세계가 동시에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슈레딩거는 참 이 양자역학 그 뒷얘기들을 보면요, 재밌어요. 이 슈레딩거는 천하의 플레이보이로 유명해가지고, 이 슈레딩거 이제 세상에 이 보면 다 좀 아인슈타인도 그러고 천재들이 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슈레딩거는 뭐가 취미냐면 남의 부인 따먹는 게 자급자급이야. 그래갖고 공식적으로 50몇 명의 유부녀를 자기 그 취미야. 처녀들은 관심 없어. 이런 참 근데 그건 천재거든요. 그런 뒷얘기들 보면 너무 재밌는 얘기. 그 천재들의 뒷얘기, 그 다음에 그 뭐 솔베이도 회담이라든지 이럴 때 어떤 논쟁이 밤새 있었고 그런 거 보면은 그 현실성이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이제 슈레딩거는 워낙 천재인데 또 그런 또 괴팍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중슬롯의 관찰자 효과라는 거예요. 관찰자가 두 가지가 있었지만, 그 양자 물리학에서 측정 문제라는 것은 측정하려는 전자가 우리가 바라보거나 측정하려고 할 때 특정 시간간 위치에 파동 상태에서 입자로 바뀌는 것을 이거를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동이 입자로 바뀌면서 우리 말하자면 가능성이 내가 관찰하는 건 내가 관찰하는 거야. 내가 상상 속에서 내가 어떤 이미지를 집중하고 생각할 때 그것이 그 정보에서 현실로 들어온다라는 걸로 이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고요. 우리가 물리적인 현실이라고 믿는 고체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다시 말해서 파동이 지나지 않아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 상태의 존재는 파동 상태로 정하면 특정 시공간에서 관찰될 때만 입정 상태로. 그러면 내가 관찰해줬는데 이 세계가 뭐냐. 이거는 우리의 집단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집단 무의식이 상존하는 한 우리는 같은 이 현실에서 물질 세계를 체험하는 거죠. 이렇게요. 우리 없는 양자수프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똑같아요.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하나하나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결코 양자우주의 진실된 본성은 알 수 없으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까지 이미 양자 상태 이미 양자 장애는 파동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트랜스서핑이라는 책이 그 바딤 잘란트 러시아의 그 책이 아주 너무 또 흥미진진한 아까 같이 여러 책 중에서 한때 정말 이런 양자장애의 의미 모든 가능성의 장애에 대한 그를 실감하는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물질 고체아니 현실은 실제가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물리우주 어떻게 그렇게 실제로 견고한 고체로 느껴지는가? 이제 이런 끊임없는 의문, 끊임없는 질문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부분이기 때문에 모른다. 우리가 홀로그램 바깥에 나간다 그러면 알 수가 있는데 홀로그램 안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그래서 이런 존재장이 어디로부터 오고 왜 존재하는지 증명할 수는 없는데 양자 물리학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증명할 수 없지만은 그 결과로서는 너무도 확실해. 100%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아직도 전기는 볼 수도 어디서 치는지 알 수 없지만 전기를 생산하고 일상생활에 매일 사용하고 정확히 우리는 전기를 활용. 근데 전기가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발전기를 도는데 전자가 어디서 뚱따지같이 들어오지? 뭐 이런 거죠. 그건 이제 나중에 밝혀질 거예요. 이제 아마 우리 아까 스피리추얼 사이언스, 양자 물리학의 스피리추얼 사이언스라는 표현을 내가 처음으로 썼죠. 이것이 집단 의식이 파동이 올라가면은 우리는 이제 이 공간으로부터 에너지를 바로 써서 이제 새로운 세계, 돈이 필요 없는 화폐가 사라지는 세상이 될 거예요. 이게 다른 외계의 발전된 우주 문명 진화들이 와서 설명하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5차원 파동으로 이동하면 너희는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지금 이거 경계예요. 아까 risk of extinction, 그러니까 우리가 소멸할 것인가 이 문명이 살아날 것인가 하는 경계에 있기 때문에 자 현재 과거로 봤고 여기 아주 봅시다. 양자 지우개 실험을 필러가 뭐였어? Delayed Choice Quantum Eraser Experiment. 오늘은 이게요. 여기를요. 전자를 하나 톡 쏘면 다 이건 입자예요. 그냥 입자로 보냈는데 그냥 입자는 서로 간섭을 여기에 측정한다고 딱 반거울을 붙이면 그냥 파동으로 바뀌어요. 분명히 입자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그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고, 자, 지연 실험, 선택 실험 다시 한번 설명하면 과거에 광자를 발사해서 그러면 하나씩 순차적으로 봤으면 일단 그러니까 입자를 이제 관측을 하면 입자로 하는 거 하나로 통과할 거죠. 근데 현재에서 광자 관측을 하지 않고 여기는 파동으로 돼요.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이렇게 이거 거꾸로 닦여요. 아까 실제 이거 아까 설명이 복잡하고 레이저로도 하는 복잡해서 시간이 걸리니까 현재가 과거로 바꾼다. 우리가 역인과성이라 과거가 현재를 만드는 건 인과성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표현하면 역인과. 1998년 미 초심리학회 연례에서 헬무트 슈미트와 메릴린 슐츠의 몇 가지 실험을 했는데 아주 충격적이에요. 컴퓨터를 위해서 임의화 과정을 써 1000가지 서로 다른 소리의 조합을 사용해 길이가 다양한 100가지 소리를 만들었는데 이 중 50%는 귀를 즐겨 50%는 듣기 싫은 잡음으로 구성해서 이를 컴퓨터로 임의 선택해 다 임의로 이렇게 한 거예요. 확률 법칙 두 소리가 각각 50%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녹음 카세트를 실험에 자원한 사람들에게 우송해서 이를 듣게 하면서 듣기 좋은 소리의 길이를 길게 하고 듣기 싫은 소리는 줄이도록 염력을 기울여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때 어떤 결과였나? 듣기 좋은 소리가 훨씬 더 길게 녹음돼 있어. 분명히 50대 50으로 했는데. 예요. 이게 완전히 50 몇 프로 대 40 몇 프로가 막 7대 3, 8대 2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현재가 과거를 바꾼 거예요. 왜냐?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러면은, 자, 내가 지금 현재, 나 미래에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미래를 현재로 끌고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법에 이미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느끼라 그랬죠. 그걸. 내가 미래에 지금 바라고 있는데 그거를
미래에 있는 걸 미래니까 아직 오지 않은 거니까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미래가 지금 내가 현재의 느낌, 왜 동시에 존재 느낌으로 그냥 끌고 와. 그 다음에 그걸 느껴. 머리로 일단 끌고 와. 가슴으로 느껴. 배로 느껴. 이렇게. 뇌보다요, 심장의 전자기파가 5,000배가 세요. 더 강력해져요. 말하자면 이건 청사진이고 여기는 감정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색깔을 입혀서 입체화. 말하자면 스틸 사진이 동영상이 되는 거고 이제 동영상이 이제 아래 단전으로 내려가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몇 배가 세다고 그랬습니까? 5,000배. 5,000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화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건 청사진이에요. 청사진을 드로잉만 돼 있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채색이 안 돼 있잖아요. 그 감정이라는 걸 통해서 강력한 주파수로 거기다 채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야지. 예? 그러니까 자, 그래서 존 필러는 의식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실체의 창조에 영향을 미쳐. 존 필러 아주 유명했죠. 노벨 물리학상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미래를 내가 같이 존재하니까 현실의 느낌으로 끌고 와야 돼. 그러면 그 현실의 느낌으로 끌고 왔으니까 과거는 바꾸는 건 봤죠. 이제 조금 전에. 과거 인과율이 아니라 역인과율이 되는 거예요. 역인과율. 인과율의 세계, 우리는 인과율의 세계가 철칙이라는데 역인과율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역인과성 요거를 이제 에다가 그대로 이제 금방 내가 이야기를 했고요. 양자 우주관이에요. 참 물질 현 세계에서 에너지 정보적 세계관으로 세상은 에너지 쉼 없는 파동일 뿐 우리가 생각하는 확고부동한 물질은 없다.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적 현상일 뿐이다. 이 세상은 마야다. 환상이다. 그 에너지는 모든 정보를 지닌 영점장, 양자전 토전장이다. 그 에너지, 그거는 네거티브 엔트로피 에너지, 생명장, 그러니까 무질서를 질서로 살리는 거, 치유 에너지죠. 이렇게.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 없다. 모두 상대적이요. 상대적이요. 미시세계의 불확정성 원리는 마음과 정신 등이 엮어내는 비물질적 현실의 속성 그 자체이다. 빛, 전자 등 모든 입자는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지났으며 서로 상보적이다.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듀얼리티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가면 기쁨과 슬픔, 좋고 나쁨, 선과 악이 다 같이 버물려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상부성, 같이 되지 않는다. 하나를 선택하면은 단지 선택한 관찰 수단에 의해서 어느 하나만 관찰된다. 이거 다양하게 아까 노자를 통해서 알았죠. 관찰자의 의식이 관찰 대상과 상호작용한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본다. 따라서 절대 객관은 없다. 객관적 관찰은 근원적으로 불가안정하다. 괴델의 불안정성 원리도 그거죠. 그 안에 속해 있는 한 근원적. 내가 바깥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관찰자, 나를 내가 객관으로 바라봐야 돼. 내 현실을. 나의 에고 속에 갇혀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안 돼. 내가 나를 바라봐야 돼. 그거는 신성이며 관찰자이며 나는 관찰자임과 동시에 피관찰자야. 내가 진작 좀 이런 거를 옛날에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물은 양조적 구조에 관찰해서 보면 뭐 이렇게 컨템스테이. 공간세 서로 이건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양자 얽힘, 무아일체, 포마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 더군다나 수련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 우아일체, 포마일이라는 분리란 환상이라는 것, 우리가 이렇다는 건 이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죠. 영원한 현재만 있어요. 영원한 현재에 머물러야 돼요. 우리가 나이 들으면 문제가 과거에 머물러요. 그 다음에 90%는 과거에 머물고 모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미래를 10%가 가는데 미래는 불안으로 다가와요. 불확자. 근데 이걸 확실하게 만드는 방법은 오늘 다 얘기한 것 중에 하나예요. 불확실한 미래를 내가 그리는 확실한 현실로 끌어와서 실감하고 느끼고 해서 역인과성을 통해서 과거까지 바꿔버리고 과거, 미래가 동시에 변한다. 그 여러 가지 양자물리학 실험에서 밝혀졌어요. 우리 모두 홀로버스에 살고 있다. 개개인 모두가 소우주다. 단지 환상일 뿐. 죽음도 초월해야 돼. 우리 순간에서 하면서 영혼인데 뭐. 이건 내가 계속 이야기다.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은, 양자물리학에서 아직도 완전한 설명이 불가능한데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계속 발전. 요즘 이중 슬릿 시험에도요, 이제는 그 작은 전자만 가지고 게 아니라 12,000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단백질도 그 이중 슬릿 시험에서 파동과 물질로 바뀌는 거를 다 실험으로 성공을 했어요. 스위스에서. 근거를 할 수 있는 이다 이거요. 100% 정확해요. 이건 결과는 완벽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우리는 이런 자세여야 돼요. 현상은 과학적으로 증명됐으니까 그 이상은 아직 우리 인간의 파동이 지금 5차원 이상의 영적 파동이 아닌 지금 어정쩡한 지금 턱걸이도 못하고 빛을 받고 직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았다. 인간 수준에서 맞게 조립된 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나타. 부정할 수 없어요. 언어도 다니에요. 말로는 안 돼. 자, 내가 바라는 태도예요. 내가 바라는 태도. 어떤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끊임없이 긍정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결정하자. 이제 이건 끝. 이건 이제 내가 이건 이제 끝냈어. 오케이. 이걸로 끝입니다.